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기아요. 기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5천 원에 100%요. 11만 5천 원에 100%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시청자님? 이거 뭐 트럼프 때문에 자꾸 내린다는데 이거 언제까지 내리가나 걱정이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반등 못해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분과 앞으로의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일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이주연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리스크, 관세 폭탄 리스크 때문에 계속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네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물론 트럼프 당선이 리스크로 수출 기업들에게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보편적 관세라고 해서 그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지 한국 기업들에게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20% 비싸진 가격에 구매가 선뜻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일본 자동차, 독일 자동차, 뭐 글로벌 메이커들에게 전부 다 작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놓여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현기차 미국에 공장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업을 그쪽에다가 조금 더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규 공장을 또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또 모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뭐 증가하고 있는 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동차의 판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이번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결국 그 물론 어느 정도의 트럼프 입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내각에 일론 머스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는 뭐 현기차의 이런 자동차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공포감을 갖고 보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월봉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현대기아 자동차,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박스권에서의 그 3년간 흐름을 이어가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이 고점 돌파하면서 시세가 14만 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는 이 박스권 상단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가격대 부근에서는 뭐 언제든지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힐 수 있고요. 밸류적으로 싸기 때문에 뭔가 지금 그 모멘텀적인 이슈, 악재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서 이렇게 그 보여주게 된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주가는 상방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길게 좀 보셔야 될 텐데 긍정적인 요인은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배당 받으시면서 뭐 비중이 100%시잖아요. 파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은 어떨까요, 대표님? 비중 100%신데요. 네. 추가 매수보다는 네. 저는 단가는 충분히 지금보다도 주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배당이 들어오면 그 배당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가 네. 매수는 한번 해보시고 뭐 또 어디서 현금을 만드셔가지고 넣겠다 그거보다는 또 다른 섹터로 약간 좀 양분하는 게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섹터나 아니면 종목들을 좀 분산 투자해서 너무 많은 종목들은 그렇지만
한 종목에 좀 이렇게 100% 넣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배당 받으시면서 오히려 다른 섹터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갤럭시 SM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970원에 5%요. 아, 2,9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매수가까지 갈지, 또 추가 매수 해도 될지, 그럼 아. 어느 선에서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때 STO 이야기 나와서 그때 매수하신 거죠,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권영우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창 STO 핫했을 때 갤럭시와 SM 거래량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걸까요, 대표님? 네,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갤럭시 SM이 STO 증권 관련주잖아요. 저도 이런 테마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이 75K, 76K까지도 상승이 나오고 신고가 랠리가 나오면서 국내 주식에서도 이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퍼포먼스가 나오기보다는 해당 종목은 그 STO 증권의 그 법제화 시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인해서 좀 더 그런 상승의 모멘텀을 받았던 것 같고,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어떤 상승 추세도 아니고 지금 뭐 하락 추세를 꺾인 것도 아니고 약간 매집의 어떤 한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5% 정도잖아요. 2,970원에 5% 정도 이 비중이 약하다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마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테마의 일정이 이후에도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제도권으로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발의 중에 있고 어쨌거나 재발의를 했고 이후에도 국회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손절가 한 1,9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비중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약간 2,750원까지 박스권 상단에 올라온다면 좀 비중을 정리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STO 관련된 모멘텀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다. 추가 매수하셔서 2,700원 부근에서 좀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에이프릴 바이오요. 네. 23,600원에 10%입니다. 23,600원에 1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네, 주셨을까요? 저도 수익 좀 났었는데 네. 정고점까지 갔었는데 안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손실이 좀 꽤 났는데 네. 이게 지금 오늘 조금 약간 이제 좀 반등이 나왔는데 목표가가 1차, 2차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하락분을 오늘 좀 만회해서 시청자님 안심하실 것 같은데 네. 목표 주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어제 5% 하락했는데 네. 오늘 다시 또 반등을 해줬어요. 네. 그냥 긍정적으로 가져가 본다면 어디까지 가져가면 좋을까요?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되 리스크 관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섹터의 흐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가 지금 10월 중순부터 빠졌던 이유는 유한양행이 2대 주주로 지금 등극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헬스케어 쪽에서 알테오젠은 오늘 시세가 좋았고 리가캠, 그다음에 유한양행, 삼천당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섹터를 주도해 왔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가 이렇게 조정 나온 거와 똑같이 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돌려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에이프릴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찌되었던 알테오젠이 오늘 큰 시세를 뽑아주면서 우리 헬스케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섹터의 흐름이 상승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급락이 나왔지만 그게 전저점 자리를 지켜주고 오늘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술적으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 이 저점을 이탈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만 원짜리 요 구간대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잘 보시고 요 구간을 좀 이탈한다라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어떤 변곡점단을 지켜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만약 조정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22,000원 가격대를 꼭 돌파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돌파해야지 상방으로 추가적인 시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억을 해 두셨다가 보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24,500원 정도 일단 오게 되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축소를 하시고 헬스케어 내에서도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신다든지 헬스케어 아닌 쪽 지금 섹터가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돌아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좀 반반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2만 원 지켜내는지 여부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2,000원에 35%요. 72,000원에 35%요. 예, 예. 그 언제까지 빠진가 몰라서 하도 궁금해서 사갖고 계속 지금 빠지고 많네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7월 달인가 그때 뭐 8만 얼마에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계속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만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요.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자마자 계속 밀려서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일단 두 분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월긍정 나왔습니다. 권영우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그래도 오늘 SK 하이닉스는 20만 원 회복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전자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언제쯤 탈출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삼성전자를 주가의 흐름을 예측을 하는 것은 뭐 국내 코스피 시장의 그 지수 흐름을 예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사실 지수는 신이라고 불릴 만큼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지분을 좀 매도해왔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안 좋게 나오고 나서 뭐 반성문까지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 바닥에서 어쨌거나 개선의 의지가 보인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그 바닥권에서의 그 양봉과 음봉을 이제 반복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에는 매도가 계속 나왔었지만 어쨌거나 이번 달 한 10월 달 말쯤에 외국인이 한 2차례 정도 수급이 들어온 걸 감안했을 때 지금 낙폭이 그러니까 매도하는 그 금액이 크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를 향후를 예상해 봤을 때 집 나간 외국인이 가장 먼저 들어올 주식은 삼성전자의 확률이 높고 파생 시장에서 어쨌거나 롱으로 이제 수익을 얻으려면 삼성전자를 이제 키맨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72,500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7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비중이 35% 정도면 아직 운신의 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하신 다음에 이격을 좁히는 어떤 65,000원 선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또 비중을 줄이셔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과 비슷하다. 삼성전자 오히려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 외국인이 좀 돌아오려면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야 삼성전자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올 연말에 네. FOMC가 12월에 금리를 이제 동결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에 대한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25bp 이틀 전에 25bp를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12월에 동결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동결이 된 상태에서 일본의 BOJ 금리가 지금 이슈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봤을 때 어떤 이런 매크로의 변곡점이 매크로 이벤트가 있는 그 시기의 변곡점이 삼성전자에 어떻게 본다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12월 정도 저는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 내리는지, 또 BOJ 회의에서 어떤 결정 내리는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렇게 내 종목도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7800번님께서 IMBDX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6,500원에 25%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그래도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반등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할까요, 대표님? 일단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조기 암 진단,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7월부터 한 9월까지의 상승 흐름은 이 상장 이후에 하락하던 그 추세를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통 이제 9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는데 한 2달 정도 지금 지났죠. 석 달째 정도부터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기를 거친 기업들이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섹터의 흐름이 살아있을 때는 1개월 반에서 3개월 사이에 시세를 상방으로 돌려줄 때 굉장히 좀 강한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거에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차트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ADC 관련해서 항체 약물 적합제 요게 이제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요번에 알테오젠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데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요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헬스케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알테오젠 좀 횡보하고 지지부진하고 어떤 기업들은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다라면 다시 한번 헬스케어의 강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 헬스케어 기업들의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12,400원 정도까지는 조정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가격단이 반등이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고 12,300원 정도 그런 구간을 이탈한다라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되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요 가격단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거나 방향을 천천히 돌린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저는 23,400원, 500원짜리는 충분히 뛰어넘을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상대로 흘러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52주 아니면 6개월간의 신고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으니까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MBDX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햇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SK 이터닉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6,800원에 비중 15%입니다.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권영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신재생 쪽을 가지고 계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장기 보유하면 수익 좀 많이 내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SK이터닉스의 그 주가는 크게 좀 빠지지 않고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이터닉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을 보면 고열 복합 그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지난번에 인적 분할하고 나서 이제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이 에너지에 대한 그 AI 데이터 센터가 어쨌거나 늘어난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초고압 변압기로 이런 에너지에 대응하는 최적의 그 기업으로서 이제 북미 쪽에 수출을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SOPC, 이런 SMR, 그러니까 이런 원전을 비롯해서 이런 복합 연료전지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대한고래 쪽으로도 약간 좀 엮여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석유 기업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과 그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이쪽으로도 한번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정리하시기보다는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비중 좀 더 늘리셔서 17,000원, 18,000원대 부분까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재생 쪽 대비해서 주가 하락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까지 잘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SK 이터닉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저희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TV 소리를 음소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팜하고요. 네. 매수가는 24,500원에 30%입니다. 24,500원에 30%요? 예. 그때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한창 핫할 때 매수하셨나 봐요. 예, 예. 네, 그리고,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 몰라서 한번 상담 한번 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 그럼 두 드렸습니다.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입니다. 이주연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꾸 바이오 종목은 네. 다 이주연 대표님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 긍정 들어주셨는데 한국파마도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사실 이 종목은 좀 그런 테마성 시세를 받은 종목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성 시세로 비만 쪽으로 보면 더 이상 좀 볼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하신 가격단에서 지금 이렇게 조정 나온 퍼센테이지가 이게 손절을 해서 뭔가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가격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긍정이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국파마는 비만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치매 관련된 물질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제가 신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하나 출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알츠하이머 진단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알츠하이머 관련된 어떤 약물의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신약 출시 이전에 그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어떤 하나의 테마로서의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 뭐 상한가 가고 시세가 나왔던 뭐 이런 구간대에서의 나왔던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큰 편, 1,000억 넘게 나오고 뭐 이렇게 했던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이제 어떤 모멘텀을 받았을 때 끼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는 또 주가 시세 탄력 강하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좀 기다려 보시고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는 지금은 아직 약간 아리송해요. 그렇지만 뭐 지금 헬스케어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연말에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것들 재료가 남아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기업이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 다양한 약품들, 신약들, 치료제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또 상승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손실폭을 좀 줄여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거래량이 붙으면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니만큼 연말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언제쯤 힘을 내줄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9067님, 현대차 22만 1,00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 하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기아도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자동차나 항공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8557님, YJ링크 16,5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2만 원 정도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SMT 관련해서 테슬라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유튜브 댓글입니다. 해피님, 제노코 18,500원 1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권영우 대표님과 함께 현대차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현대차 22만 1,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어떤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어떤 보편적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나라 특정 그 나라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나라 그리고 전체 기업들의 그 미국을 제외한 기업들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큰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관세라고 하는 것을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의 주가는 어떤 손절을 하기보다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주가가 지금 박스권 하단 그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미 손절하기도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손익비 관점에서 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비중 확대해서 한 23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오면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YJ링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고 SMT 공정 자동화 수요 관련해서 테슬라양 모멘텀으로 지금 오른 주식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 고가 매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이틀차, 3일차, 지금 5일선, 11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 주식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만약에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종가 캔들 기준으로 14,7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손절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슈팅이 나온다면 17,800원 선, 17,400원 선에서 익절을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노코라는 주식인데 다음 종목 제노코는 오늘 종가 부근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항공 우주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인수의 모멘텀으로 오른 주식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 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그 재료 소멸로도 인식을 할 수 있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수익을 보셔야 되는 거고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가 갭 떠서 2만 원대까지 오르지 않고 추가로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양우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화장품이나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